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의 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목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야목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이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신계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예. 이게 지금 일단은요, 이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앞으로 몇 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탄핵,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으로 심리를 하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6인 전원이 탄핵을 찬성한다면 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노하는 순간 이 탄핵은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서는 거죠. 우리가 12월 14일 날 환호를 했잖아요.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이 됐다라고 해서 환호를 했는데 저는 환호의 뒷자락이 좀 있었어요. 8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좀 많았어요. 이 표수를 보면서 이거 심상치 않구나. 이게 지금 아주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하구나. 85 플러스 알파잖아요. 지금 의회가 300명인데
85면은 이게 100명에 육박하는 거니까 3분의 1이 반대를 하는구나라는 것. 이게 지금 오늘 이걸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이고요. 또 하나 어저께 기사로 인사청문 이 헌법재판관 3명이 지금 여야로 추천이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하고 표결 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23, 24 인사청문, 표결 30일.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게 여야가 합의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가 안 된 걸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이것부터 이제 좀 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단독 인사청문, 단독 표결 지금 현재 의석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했다 칩시다. 23, 24 하고 30일 날 표결로 해서 했다 칩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명을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을 가서 막 쥐고 흔들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하고 표결해봐야 임명이 안 되는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헌법재판소 6인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쭉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4월 18일이면은 2명이 추가로 임기가 만료가 돼요. 잠깐만요. 하나 중간에. 임명을 안 하고 시간을 지연하면 결국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을 할 수도 있죠. 탄핵을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되는 거죠.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야 뭐 시원하겠죠. 물론 권한대행 하면서 폼 좀 잡고 싶었겠지만은 아이고 이런 가시밭길을 내 이제 호적에 남겼으니까 난 됐다. 이제 족보에 남겼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뭐 됐다. 나는 뭐 한 하루라도 하면은 일단 뭐 올렸으니까 됐다. 이런 상황이 될 거고 국정원인데 다시 또 혼미하게 되는 거고 이 책임을 야권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4월 18일 날 2인이 헌법재판관 2인이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4인 헌법재판소 체제가 되면은요.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인으로 원래는 7인이 돼야 그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하게 심판을 하고 심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해가지고 그 조항을 정지시켜 놔서 6인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4인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이제 질질질 끌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재판은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헌재 공보관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TF 구성도 좀 단촐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적게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보다도 반 정도 규모로 가는 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은 내란만 심판을 하면 되고 심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지금 줄여놔서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형사소송을 차용해 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이 경험이 있는 분들 설명은 60일 아니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자신을 해요. 지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90일 했잖아요. 그때 검토 자료가 20명이 TF가 검토를 했는데 2만 페이지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것은 아마 지금 이제 기록은 전혀 짐작이 안 되지만 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1만 페이지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청구인이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조인이면서 뭐 이걸 직접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따져보겠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범이 될 수 있느냐, 수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따지겠다라고 지금 그 주먹을 불끈 쥐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현재 180일 내에 하기로, 이게 6달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6달 안에 가급적이면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두 개가 있습니다.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나가는 날짜, 그리고 6월 14일. 그렇죠. 이제 180일이 180일이 6월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4월 18일이 되면은 4인 헌법재판소가 작동을 할 수 있느냐는 심각한, 심리도 못하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어떻게 한다고 쳐도요. 한다고 쳐도 아마 그 계속해서 변호사들이나 그리고 본인 자체가 윤석열 내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뭐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심리를 끌면 굉장히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속에는 행간에 이런 이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겠다라는 결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한쪽에서는 벚꽃 대선 얘기하고 뭐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벚꽃 대선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장미 대선은요? 장미 대선도 쉽지 않아요. 단풍 대선은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눈꽃 대선까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첫눈 대선이나 아니면 한파 대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얘기는 한번 곰씹어 봐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민주당하고 무슨 극적인 타결이 있을까? 근데 이 결기로 봐서는 타결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의 전략은 하나, 4월 18일만 넘기면 헌재가 불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탄핵은 영원히 불가능한 상황. 새 대통령이 오기 전엔 탄핵 그 헌법재판소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몫은 대통령 임명 몫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변수가 있어요. 수사의 변수가 있어요. 수사. 네, 수사의 변수가 있어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아니 구속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구속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구속이 뭐 지금 누가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수사기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이런 선정적 수사 상황이 생겼는데, 하여튼 구속을 한다고 칩시다. 좀 이따 불구속 상황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구속을 뭐 검찰이 하건 경찰이 하건 공수처가 하건 아니면은 상설특검이나 일반 특검 이건 떠야 되니까 그냥 하건, 지금 일반 특검은 아직 그 법안이 정부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거부권 문제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어찌 됐든지 간에 어느 수사 주체가 되건 구속을 예.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탄핵이 이렇게 지금 막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속이 어느 순간에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은 이게 더 웃기게 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탄핵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구속 상황하고 탄핵 심리 상황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건 매우 답답하죠. 만약에 불구속으로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그러면 이건 또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현직 대통령으로 사무실에 나가면서 형사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돼요. 뭐 하여튼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옥중 진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해봐도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상당 기간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구속 형사 재판을 내란 혐의로 받는다. 이것도 뭐 굉장히 웃겨요. 그러다가 보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건 이제 하야해야 될 거예요. 내가 사퇴할게 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상식적인 대통령인데. 왜요? 3심 유죄 나올 때까지는 무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그렇죠. 나라인데. 이제 그 좋아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헌법 1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 무죄니까 나 구속 상황이면 나 옥중에서 집무할래. 아니면 불구속 상황이면 나 사무실에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받으러 나갈래. 뭐 집중 심리하면 일주일에 또 몇 번 할 수 있고. 이런 아주 해괴망측한 국정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은 하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비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끝까지 가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정리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상황으로 가도 좀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짧게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한 이슈씩 끊어보겠는데요. 김현 대변인께 먼저 아까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하고 관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보면 근본적으로 여당 추천목 하나, 야당 추천목 하나로 하자라고 애원을 했건만 애초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니들한테 원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애초에 안 받아들였던 이유가 그냥 탄핵 소추를 요구해놓고 그냥 직무정지 상태에 이렇게 놓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탄핵 남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어떤 논리를 다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와서.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 그냥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총리는 그냥 우리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대통령, 국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대법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추천권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주체가 국회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인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 민주당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좀 코미디 같은 게 본인들이 했던 얘기들과 행동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어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내를 낸 거죠.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밟지 않기로 했다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를 민주당이 내란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발해놓고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나? 또 한덕수 총리까지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우리가 탄핵을 하면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봐줄게. 그러면서 약간 협박인 거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우리 뜻대로 하시오. 그러면 탄핵 안 시켜주겠다. 현직 내란죄 피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모순인 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건 안 되고 최소한의 국정 유지만 하라고 해놓고 또 헌법재판관은 또 임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권한을 행사하시오 하고 또 본인들한테 불리한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 거기에 대한 거부권은 또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들한테 또 불리하니까 이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지금 권한 대행이 권한이 어디까지냐가 아직 우리가
규정에도 되어 있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거죠. 한덕수 총리를 하나 두고 앞에는 당신 지금 여기 권한 있어. 그 뒷면에는 아니 권한 없어. 그래서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권한 있어. 권한 없어. 지금 이러면서 굉장히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당대표 권한 대행 및 원내대표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이제 나도 대표급이야. 나도 이재명 대표하고 뭐 똑같은 급이야. 동급이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두 당이 처한 상황이 저는 마지막에 진짜 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둘러싸고 벌어졌는데 국힘이 저는 더 물러설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미 탄핵 소추도 해서 의결이 됐고 뭐 국민들한테 다 지금 뭐 없어져야 될 당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해줬을 때 그렇게는 못하겠다. 민주당의 지연 작전은 우리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더 웃겼던 그랬잖아. 오늘이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다섯 글자 대답이 있습니다. 뭐죠? 민주당은요? 이재명은요? 아니 그리고요 좀 구질구질 좀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뭐 민주당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 말이나 쓰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안 하지만 국민의힘을 주어만 바꾸면요. 예, 어느 당이라고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자신의 얼굴 좀 거울을 좀 들여다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참. 자, 신경민 의원님은 그래서 결국은 네. 임명을 못하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이게 만약에 계속 권성동 의원이 뭐 이렇게 우기기로 나오면은 못합니다. 지금 연내에 하겠다는 계획을 민주당이 세운 건데 이거 하여튼 연내는 좀 일단 물 건너갔고요. 연초에라도 완전체 구인으로 갈 수 있었으면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초에도 이게 안 되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이건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국민들이 12월 14일 날 환호했는데 이 환호가 굉장히 큰 실망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하는데 더 훨씬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예상이 됐거든요. 이 헌법재판소 완전체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게 탄핵이 의결됐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웬만한 사람은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화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권한대행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다 이미 예상 예견이 됐던 것인 만큼 너무나 짧게 너무나 그냥 즉흥적으로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완전체 문제도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가 지적하는 게 사실은 좀 아프거든요. 민주당이 좀 이걸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8월 달부터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여당도 헌법재판관 3명 빠지니까 구성하자 8월 달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와서. 직무정지 상태를 뭐 오래 끌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하고도 사실은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역시 그냥 원칙대로 모든 국사를 대응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걸 그때그때 해나갔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즉흥적으로 나갔던 게 결국은 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를 만나서 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완전체 문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좀 잘 타고 넘어가야 앞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4월 18일 이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퇴임하기 전에 어찌됐건 탄핵 심판이 종료가 되려면
종료가 되려면 또 난관들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이제 심리 과정에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사 기록 같은 것도 넘어가게 될 텐데 그 수사 기록에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본인이 하나하나 따지겠다고 나오면은 이거 쉽지 않은 재판이 이거 하여튼 재판은 아닙니다만은 형사 재판을 원용을 해가지고 형사 재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심리에서 한 번 한 번의 이제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 피청구인 측에서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서명과 추가적인 증인을 또 신청을 하고 계속 그렇죠. 펼쳐 나갔을 때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이걸 차단할 방법이 있나요?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는 건 아마 수명재판관이 꽤 영향력이 있을 건데. 영향력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예. 이걸 선례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걸 분명히 할 거예요. 예.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딱 오면은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그러면은 이거 틀림없이 이걸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 그때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재판관들이 앉아서 이걸 논의를 할 텐데 이때 이제 이걸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가지고 격론이 또 벌어져서 이거 가지고도 시간이 좀 끌어질 겁니다. 4월 18일까지 안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월 18일 이후에는 만약에 권한대행의 권한을 축소해 버릴 경우,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할 경우, 이건 이제 불능입니다. 심리 불능의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뭐 어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도 없고, 어디 뭐 미국이나 영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건 그냥 전 세계에서 아무 데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정치적 대타협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만약에 정치적 대화가 잘 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하야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냥 하야는 아닐 거고 내놓는 게 이쪽에 하나가 있으면 저쪽도 그렇죠. 하나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이제 뭐 개헌 조건부, 가령 임기 단축 조건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안들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12월 3일 이후에 그런 모든 좋은 안들이 다 허공에 흩어져 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불능의 상황이 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상황으로 될 경우에는 정치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4월 18일이 지나면 현행 대한민국의 시스템으로는 해결 불능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끼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여야의 분위기상으로 죽고 살기로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는데 양쪽 다 팔을 하나씩 내놓기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압박하겠죠. 국민들이 압박을 예. 하겠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여의도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나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예. 뭐 이번에도 12월 결국 3일이 그런 거죠. 예, 국민들이 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까지 국민들이 해줬으면 그 다음 몫은 그거를 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의 그렇죠. 몫인데 국민들이 매번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풀어줘야죠. 그럼요. 그럼 대의 정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렇게 고액 연봉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걸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들이 싸움만 할 것 같으면. 근데 저는 참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전쟁 상태여서 과연 타협이 가능할까? 예, 좀 그런 비관적 전망이 저는 들거든요. 정치적 타협은 쉽지 않을 거다 당분간. 왜냐하면 그 양 당이 최종 목표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재판이 이재명 재판이 끝나버리면. 나는 반드시 정권을 잡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 저 사람한테 정권을 주면 안 된다.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 타협이 가능할까 싶네요. 정치적 타협은 현재로서는 시야에 안 보인다. 예.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는 못하고 외부 압력인 거죠. 국민의 압력으로 압력이 멱살 또- 잡혀져 끌려 나오지 않는 한 정치인들은 타협할 일 없다.